예비 한국어 교사의 단계별 수업 구성과 내용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이 연구는 예비 한국어 교사의 한국어 수업 구성과 수업 운영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예비 한국어 교사가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분석하여 수업 단계별 구성과 내용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논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 실습을 통해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학습한 다양한 한국어 교수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교육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수업의 구성 방법, 또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수업 지도안 작성 연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 수업 지도안 작성 연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또는 지금까지 준비한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의 모든 역량들이 수업 지도안 작성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지도안은 예비 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그 수업 지도안에 근거해서 수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수업 지도안을 제대로 구성하고 또 작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비 교사들 또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실행하기 이전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사의 전문성, 수업 실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 한국어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예비 교사들이 수업 지도안 작성에 있어서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어 교육 전공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 교육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이수하게 되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예비 교사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이전에 이수하는 마지막 단계의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즉 실제 수업을 실행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서 이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이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은 말 그대로 이제 예비 교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금까지 학습한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최종 점검, 현장으로 나가기 이전에 최종 점검을 해보고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해보는 교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점은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예비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수업 실행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수업 지도안의 구성 방법이나 또는 수업 지도안 구성 내용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기 이전에 이미 수업 지도안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업 내용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교육 대상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모두 학습한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실제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 한국어 교육 실습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공교육 과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업 지도안 작성을 비롯한 한국어 수업 구성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물론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교과목에 대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육 전공 교육과정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 한국교육 전공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언어 이론에 대해서 또는 언어 교육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 중심의 교사를 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 또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로 교육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들은 이론으로 그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에 한국교육 전공 과정에서 여러 교과목들의 운영 방법 그리고 한국교육 실습 과정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교과목 운영하는 데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비 한국 교사들의 수업 지도안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어려움이 향후 수업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특히 단계별 수업 구성과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전공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연구를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한국어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수업 구성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실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수 학습의 활동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교사의 수업 지도안 작성을 통해서 계획되고 구체화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숙련된 교사는 해당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단계와 수업 활동을 계획하는 데 능숙해서 수업 진행 과정 전체를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숙함은 교사가 계획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수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수업 지도안 작성 과정을 통해서 수업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적절하게 계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수업, 즉 한국어 수업 지도안은 일반적으로 도입, 제시,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라고 하는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습 다음에 활용 단계를 산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용 단계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칭하는 의미는 다 비슷한데 이러한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물론 교육기관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수업을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겠고 7단계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한국어 수업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선수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키고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또 해당 수업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수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 단계에서는 문법이나 표현, 어휘 등의 의미와 형태를 제시하고 설명하게 됩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목표 제시 단계에서 설명한 목표 항목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용 단계, 사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담화 맥락에 맞게 목표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창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해당 차시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게 되고 또는 다음 차시의 수업을 예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 수업은 도입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제시 설명에서는 목표 항목에 대해서 목표 문법이나 어휘, 표현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설명하게 되고 연습 단계에서는 제시 설명 단계에서 제시되어진 내용들을 학습자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내재화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활용 단계는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학습자가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어 수업을 이렇게 5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어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각각 단계에 대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수업 내용들을 잘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어 수업의 학습 단계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목적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수업은 의사소통 교수법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청각구두 교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한국어 수업은 언어 수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점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창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창성의 기반이 되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각구두 교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어 수업에서는 해당 교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단계가 바로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이나 어휘 표현들을 정확하게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청각구두 교수법의 특징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즉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교수법의 특징이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각구두 교수법과 의사소통식 교수법이 한국어 수업의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방이나 암기, 반복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언어 사용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교체, 대치, 변형, 완성 연습 등과 같은 운영 연습을 통해서 목표 항목을 익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수업 지도안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 지도안이 작성되고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용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교수법을 사용해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습자가 실제 언어 상황에서 겪게 될 다양한 언어 상황을 고려해서 언어의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과제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사 교육 또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교사 인증제와 관련해서 백봉자회 2000-2001에서부터 최은규 안경화 2003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 교과목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된 연구들로 김유미 2009, 손상미 2010 등, 또 기준성 2015, 안주호 2015 등에서 한국 교육 실습 교과목 구성과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한국어 수업 구성 또는 수업 계획과 관련해서 진대연 2009, 한재영회 2005 또는 장미라 2010, 김상수 2018, 2020 등에서 실제적인 수업 구성과 수업 계획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어 교사 교육과 수업 운영 그리고 실습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연구에서 예비 교사의 수업 구성과 내용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능숙한 한국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에게 수업 구성과 실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비 교사가 한국어 수업을 구성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부산 소재 A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과정에서 한국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한국어 수업 지도안을 1차 자료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업 지도안 작성은 개별적으로 각 한 학기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했고 작성한 수업 지도안에 대한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3회에서 5회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의 수업을 위한 지도안을 작성한 후 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회 수업 지도안 작성 과정과 피드백 과정을 수업 지도안 작성에 필요한 과정은 수업 지도안 작성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국어 수업 구성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 분반의 수강생은 30명으로 총 3개 분반을 운영하였고 총 90명의 수강생이 3회에 걸쳐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1차 자료는 총 254편을 수집하였는데 이 254편을 수집한 이후에 각 분반에서 무작위로 10명씩을 선정해서 이들이 작성한 수업 지도안 90편에 대한 피드백 자료를 분석하도록 자료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피드백 자료, 선정된 자료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4명으로 학력은 한국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들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입니다. 그리고 교육 경력은 현장 교육 경력은 10년에서 15년으로 한국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예비 한국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지도하고 피드백을 주는 데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자료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수업 지도안의 단계별 평가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단계, 제시 설명 단계, 연습 단계, 사용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각각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 지도안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수업 지도안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 도입 단계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예비 교사들이 작성한 수업 지도안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교수자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영상이 공공장소 예절에 맞기는 하지만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초반 공공장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영상이 아닌 교사의 설명으로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수업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업의 시작을 자연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학습 내용이나 학습할 목표 설명이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라고 해서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어떤 것들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시작 부분으로서 도입의 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복습 과정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거나 교사의 발화로 주로 시작을 하게 된다. 복습 단계에서 교사 발화가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지난 학습 내용을 반영해서 발화할 수 있는지, 난이도가 적절한지와 같이 복습 유도가 잘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맥락 도입의 적절성에 관한 것인데 학습 목표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도입의 내용이 너무 장황하지 않은지, 도입을 위한 질문이나 시청각 자료 사용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수업 지도안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시 설명 단계에 대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 주제와 관련해서 어휘와 목표 문법의 의미와 형태, 규칙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연습이나 사용 단계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또 공공장소의 예절과 관련된 어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목표 문법과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판서나 PPT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표를 지우고 학습자들에게 동사만 제시해서 목표 문법을 사용해서 바꾸어 말하게 한다. 이 활동은 형태에 초점을 둔 기계적인 연습 활동이다. 이때 아어 여도 대요로 바꾸어 말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학습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 방법과 학습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초급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을 의미를 잘 이해할 것 같다. 그런 때 문법 규칙은 판서나 PPT 자료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듣기 자료의 내용이 너무 사실성이 없다. 라고 해서 수업 내용, 실제 수업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루어질 만한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습 단계에 대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목표 문법에 연습 활동이 빠져 있다. 또 제시 설명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고 문장을 만드는 활동에서부터 짧은 대화를 하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연습 단계를 구성해 달라. 기본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예절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들을 활용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활동이 좋다. 또 적절하게 구성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 단계에 대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공공장소의 예절입니다. 제시 설명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습 단계에서 연습한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와 가까운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하나씩 정해서 규칙 예절을 소개한다든지 자신의 나라의 공공장소 예절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학극을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지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제시 설명 단계나 연습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가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제시하신 활동 역시 연습 단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즉 연습 단계와 활용 단계에 대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예비 교사들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계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최대한 가깝게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연습 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적당하다. 사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상황에 맞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확인해 주셔서 좋다. 그리고 어휘나 목표 문법도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줘서 좋다. 의미와 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해도 좋을 것 같다. 또 마무리 단계가 좋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 학습할 내용을 미리 제시해 좋다라고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수업 지도안은 일반적으로 도입 제시 설명 사용 마무리의 5단계로 도입 제시 설명 연습 사용 마무리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예비교사가 작성한 수업 지도안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단계별 수업 구성과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교사 4인이 수업 지도안 분석에 참여했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수업 단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한국교사 교육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